저는 나름 창의성을 좀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창의성이 언제 어떻게 해서 길러졌는지에 대해서는 늘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소위 에디슨 같은, 저는 학교를 건축을 전공을 했는데 이 건축을 하다 보면은 세상에 많은 어떤 자재, 소재들과 그리고 손재주, 목수, 미장 그런 손재주들과 결합이 되어서 결국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이 되는 그런 프로세싱을 관리하는 사람의 연장의 재주라고 해야 될지, 타고난 재주는 아닌 것 같고, 결국 그런 창의성의 결과물이 창안,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창발이 되면은 그런 것은 주로 세상에 보이는 수억 가지의 어떤 그런 제품들 모두에 좀 집중을 하면은 인간들이 요구하는 어떤 욕구하는 그런 더 편리하게, 더 저렴하게, 더 작게 등등의 다양한 인간 욕구에 부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나 기술들에 대한 지식이 좀 매우 해박해야 한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해박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창의성의 결과물이 창안으로 도출이 되고, 그리고 그 창안은 결국 경제적 가치화, 충분한 어떤 시장 교환력을 창조해냄으로써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도하는 시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시작이 결국 창안 그 자체만으로 지금 우리 세상에 예술가들의 미술품이나 어떤 작품들과 같이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부 매스컴에서 간간히 어떤 특허, 지적재산을 수백억에 팔았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매우 미미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추상적인 창안, 아이디어는 결국 충분한 시장 교환력을 창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기업 조직이 되고 창조된 어떤 시장 교환력을 유지하고 또 성장시켜야 하니까 그때 진정한 기업 조직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형성된 기업에서의 그런 신제품 개발 행위는 결국 기업의 경제 생명성을 유지 성장시키는 목적이 되겠죠. 그런 하나의 창안이 머릿속에 개념화가 형성이 되면은 제일 먼저 독점권을 위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특허 출원을 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을 함으로써 결국 어떤 한시적인 10년, 20년, 30년 정도의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독점권은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그 권리를 잘 운영할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1억짜리 아이디어를 100억짜리, 1000억짜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 지적재산을 위해서
결국 뭐 특허 출원 명시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대부분 변리사들한테 돈을 주고 맡기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자꾸 빈도가 높아지니까 스스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화면이 뭐 특허청에 있는 뭐 제 개인 정보입니다. 박우희라는 사람의 특허 출원에 관련된 개인 정보인데 지금 출원 심사됐는 게 한 273건이고 등록된 게 181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 머릿속에는 한 500건, 1000건 이상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특허 출원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술가가 뭐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뭐 특허락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것이 현실인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활용을 할 줄 모르니까 결국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떤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결국 도전을 해야 충분한 시장 교환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도전을 누군가와 이렇게 좀 함께 해보려다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점들만 늘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몇 가지를 가지고 직접 시장 교환력을 창조하기 위해서 도전을 수행을 하는데 그런 그 시점이 희한하게도 제가 이제 그 도전을 시작할 때 기존의 어떤 그런 재래 유통에서 뭐 홈쇼핑, 할인점, 뭐 옥션, 지마켓과 같은 그런 오픈마켓, 인터넷 시장들이 활성화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어떤 유통 구조에서 10년 걸릴 그런 매출이 이 홈쇼핑이나 할인점, 인터넷 시장에서 뭐 1년 만에 뭐 100억 정도를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어떤 경영자로서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어떤 마인드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소위 을의 입장,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경영을 엉망으로 했고 갑질 많이 하고 뭐 그런 경영자로서 결국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주장하는 것은 여하튼 저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창안, 아이디어들이 많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주변의 생활용품들도 좀 더 싸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작게 등등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자신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적재산, 독점권을 운영할 줄 아는 그런 어떤 법리적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뭐 제 개인적인
뭐 잘난 척을 했는데 뭐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어떤 그 재능, 테크닉, 기술이라는 거는 제가 뭐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제일 간단한 거는 뭐 결국 지금은 뭐 세상 집집마다, 대한민국 집집마다 한두 개씩 사용되고 있는 2단 옷걸이를 고안해서 보급을 했고, 근데 지금은 뭐 워낙 경쟁이 치열해 버리니까, 특허 권한 기간이 끝나 버리니까 소위 뭐 개나 소나 다 만들어서 판매하니까 마진이 없습니다. 처음에 특허 독점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만원짜리 제조품을 6만원에 팔았으니까 엄청난 마진이 발생되었는데, 뭐 하나 팔면은 소위 뭐 한 5만원 정도가 남는, 근데 지금은 하나 팔아도 한 2천원 3천원도 안 남는 그러한 경쟁들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아이템들, 창안들은 많은데, 그것들로 결국 새로운 시장 교환력을 창조해내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라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뭐라고 딱히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혼자서 그 많은 아이템들을, 창안들을 시장에 투입하는 그러한 것들보다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들을 할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교육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 저의 아이디어든 뭐 누군가의 아이디어든 뭐 지적재산화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러한 아이디어 하나는 그냥 아이디어 그 자체로 돈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결국 도전이라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 도전 과정에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뭐 한 10수가지 정도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는 것, 그리고 이제 성공하고 나면 뭐 직원들과 같이 그 역할들을 분협업을 하는 셈인데, 결국 그런 기업 조직이 없으면, 급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면 그것을 이제는 이제 혼자서 하기가 좀 힘이 든다. 과거보다 많은 지혜로움과 어떤 요령, 그리고 어떤 노하우들은 많지만 역설적으로 모를 때는 그냥 부딪혀 가면서 타는 곳 갔는데, 알고 나니까 지뢰의 그 어떤 분량, 그 해야 될 그러한 분량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젊은 좀 잘 모르는 그러한 어떤 후배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좋은 기업가들을 많이 만들려는 그런 교육을 뭐 좀 연구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한 연구의 끝에 나름 그런 학교 모델을 하나 형성하는 방법을 완성했다. 지금 이 화면은 유튜브에 있는 제 개인 채널입니다. 이 채널이 마치 뭐 사이버대학교 같은 그러한 형태가 될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할인점이나 홈쇼핑, 특히 홈쇼핑은 뭐 지금은 많이 쇠퇴해버렸는데 94년도 처음 생겼을 때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존 뭐 재래 유통에서 10년 걸릴 그런 매출을
불과 며칠 만에 만들어내는 참 엄청난 획기적인 어떤 유통구조의 탄생이었지요. 그러한 시대에 어떤 세상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를 개발했을 때, 그때는 뭐 LG 홈쇼핑이나 CJ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 바이어들이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할 텐데 이 멀리 대구까지 직접 그 행가를 좀 팔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만큼 뭐 행가가 대단한 게 아니라 기존에 세상에 없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들을 주로 그런 유통맨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팔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그러면서 점차 뭐 기존에 팔리고 있는 것들을 가격을 싸게 해서 파는 형국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홈쇼핑과 할인점, 인터넷 마케팅들이 생기면서 좀 그러한 대우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 홈쇼핑에 입점을 한다, 방송에 노출을 한다.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LG, CJ 홈쇼핑 방송을 시청률이 한 10% 정도면은 어마어마하죠. 보통 1%를 30만 명을 잡는데 10%면 300만. 그럼 두 개 합치면 뭐 중복되더라도 한 5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 TV를 보게 되니까 엄청난 주문이 쏟아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인점이든 홈쇼핑이든 인터넷이든 거기에 입점이 되어서 어떤 위탁 판매, 대리 광고 노출을 기회를 얻으려면 그 담당자, 구매 담당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럼 그 구매 담당자를 만나기까지의 하나의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그 구매 담당자를 만나기까지의 해야 될 역할들이 많습니다. 뭐 앞서 뭐 특허 출원도 해놔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서로 그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려면 뭐 글이든 그림이든 뭐 동영상이든 표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영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양산 기반을 형성해야 되고, 그리고 뭐 물류 창고 등을 형성해야 되는 그러한 세부적인 그런 필수적인 어떤 추상적 아이디어라도 뭐 무형이든 유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 뭐 대기업과 중견 대기업 같이 자체적으로 판매할 그런 뭐 광고할 돈이 없으면 결국 위탁 판매를 하는데, 그 위탁 판매라는 것은 결국 그 바이어 MD를 만나기까지, 그럼 그 MD를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십수 가지의 그런 역할들이 다 완성이 되고, 그리고 제조할 수 있는 기반, 홈쇼핑 방송이 나갔을 때 주문을 받고 그것을 보내줄 수 있는 준비까지가 완성이 될 때 결국 TV에 방송을 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예 먼저 창고에 뭐 10,000개, 20,000개를 입고를 시켜두라 뭐 이렇게 하는 형국인데, 30년 전에는 실사를 왔습니다. 자기들이 주문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 준비가 다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실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 필요로 하는 10가지 어떤 역할들을 10전공학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대학교니까 어떤 전공으로 학과화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뭐 창안 표현, 그리고 뭐 전체 학생들이 입문, 그리고 도전정신과 뭐 동기부여, 뭐 그런 부분을 교육하는 인문사회 철학, 그리고 뭐 창인 발굴, 뭐 정책 정보, 영업, 지적재산 등과 같은 우선 한 10가지 정도의 그러한 교양과 필수 공통적으로 해야 될
교양과 역할, 전공으로 나누어 봤고, 그것을 제가 일일이 전부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것들을 어떤 후배 벤처들을 위해서 한번 나름 지침서를 만들어 보다가 결국 이러한 연구에 빠지게 되었는데, 가령 이게 뭐 창인학과입니다. 개발가, 발명가를 양성하는 전공학과.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창인을 발굴하는 데 관련된 그 경험, 노하우들을 가진 뭐 다양한 선배들, 뭐 선생들, 경험자들의 꽤 쓰임새 있는 그런 경험 노하우들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정리를 하면은 굳이 뭐 월급 주고 선생 교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뭐 10가지의 전공학과들의 어떤 교육 방법이 이렇게 교육 내용들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이렇게 10개의 학과가 뭐 보시다시피 유튜브나 뭐 다양한 어떤 그 영상 매체들, 그런 매체들 속에 이렇게 관련되는 콘텐츠들을 잘만 모으면 충분히 기존의 어떤 대학에서 하는 교육보다 월등하게 살아있는 리얼한 교육과정, 전공, 강의실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개의 전공학과가 형성이 되면 하나의 어떤 대학 모델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대학 모델 자체를 굳이 뭐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요즘 뭐 나이 50, 60 넘어서 퇴직하고 은퇴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시민대학, 그렇게 했을 때 뭐 이 학과의 교육 시간 과정들이 얼마가 되나 뭐 이러한 문제들도 많은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상은 결국 뭐 학위, 학제, 학령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좀 더 넓게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창조 도전을 할 수 있는, 창조 도전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선 당장 뭐 성공을 하라 이거보다도 창조 도전의 일원이 되어서 분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단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얼추 뭐 강의실은 형성이 되었다. 자, 이러한 학교 모델이 지금 우리 사회의 뭐 입시 교육의 어떤 한계, 교육혁명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의 대안으로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책가들이 뭐 자치단체들에서, 그리고 지금 대학들도 부도가 나고 하는 이런 형국에 기존의 어떤 그런 교육, 학과, 전공들은 팔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살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뭐 대부분 사람들이 교육혁명이라는 것이 획기적인 어떤 그런 교육 제품들을 기대하고 있는 세상이라, 저는 바로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그 능력만이 스스로 일자리, 중산층, 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뭐 이런 사이버 학교를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을 했고, 이것이 결국 그 30년 전에 처음 행가를 개발해서 박스 포장이 되었을 때 결국 그 박스 포장 샘플 하나를 들고 뭐 할인점, 뭐 홈쇼핑, 백화점, 뭐 인터넷 등등의 뭐 카드 회사 등 많은 유통 구조의 영업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뭐 그 아이템을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좋지 않게 보는 그런 구매 담당자도 있고 뭐 사람들마다 판단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은 결국 제가 뭐 길게 한 30년 동안 연구해온 그 결과물에 대한 이 무형적 제품에 대한 샘플이 뭐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교육 제품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누가 사줄 것인가 했을 때 제가 뭐 개인적으로 홍보해서 뭘 팔고 하는 거는 터무니도 없고, 그래서 당장 뭐 초등학교 때부터 좀 의무 교육화하는, 그리고 뭐 대학교 모델을 하나 형성하고, 그리고 뭐 퇴직자, 은퇴자들 뭐 수백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뭐 꽤 의미 있는 교육이 되지 않겠나, 그런 비옥한 인적 자원들인데, 그래 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당장 뭐 그들을 회원으로 뭐 유튜브 같은 뭐 구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구독자 한 100만 명만 넘어가도 뭐 꽤 괜찮은 수입이 되는 것이고, 가령 뭐 그것이 뭐 대학교에 100만 명 학생이 있다면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 200만 300만 넘어가면은 가령 뭐 플랫폼 대세기에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여기요, 호텔 플랫폼, 이런 플랫폼들, 그리고 뭐 당근, 중고나라 등과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 회원들이 만 500만, 1000만 정도 되면은 그 주가가 몇 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거래되는, 가령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이 4조의 그 주식을 팔았다. 지금 배달의 민족 회원이 한 20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학생,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이 학생들이 뭐 100만, 200만, 한 300만까지는 그닥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다고, 나는 시장에 대한 뭐 다양한 경험치를 전제로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뭐 나름 제가 결국 무형의 교육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양질의 영상을 나중에 한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노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